네, 반갑습니다. 분몽입니다. 이번에 지난 동대구에 이어서 서구, 중구, 남구에 대한 내용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2주 연속으로 대구에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게 됐어요. 일단 방송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일단은 버튼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구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거기에 경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주변에 구미와 경산, 영천 그 주변에 인접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구라고 하는 곳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이렇게 중간에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 교통의 허브 같은 이런 곳이 바로 여기 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구에서도 이번에 제가 임장을 갔다 오고 브리핑을 할 지역이 서구와 중구, 이렇게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가 이제 대구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구역을 다녀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이 경부 고속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동대구는 지난번에 갔다 왔고 대구역과 그리고 이제 서대구역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도 가장 선호도 있는 이 지하철을 꼽으라고 하면 이게 2호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달고벌대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랑 2호선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구간에 이제 지나가는 곳이 바로 대구의 중심을 딱 관통하는 것이 바로 2호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핵심 이런 시설들로는 다 2호선을 타고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개의 구간으로 인해서 한번 주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첫 번째로 이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공급량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공급이 워낙 많습니다. 이 인구 대비해서도 이 적정 수요량 대비 공급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곳이 바로 대구다. 그래서 한번 여기 서구나 중구, 남구 한번 다 봤는데 물론 이제 이 구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많은데 이 보시면은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 대비 엄청나죠. 10배가 넘어요. 매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한동안은 이제 흔들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서구, 중구, 남구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될 텐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대구 역세권 주변으로 인한 약간 평리 뉴타운 그쪽으로 해서 공급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 골고루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시세와 인구에 대한 변화를 좀 볼 텐데 사실 이 구역들에 대한 시세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2016년도 이제 중순부터 해가지고 약간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2020년 12월 조정 지역에 묶이기 전까지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심리 자체도 많이 좀 하락을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이어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보다도 더 낮은 이런 분위기를 좀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도 아마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구역별 최고가랑 인접 지역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구, 중구, 남구 이렇게 볼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볼 때 수성구는 항상 좀 체크를 하고 좀 보게 되는데 가격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넘사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대구에서도 별도로 좀 봐야 되는 곳이 수성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대가 대부분 다 10억대가 넘죠. 대장단지들은 이제 17억이 넘는 이 정도 규모인데 그에 반해서 나머지 지역들은 한 7억에서 한 9억 정도 사이 정도 되는 대장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편한 세상 두리역이 한 7억 3천 정도 실거래. 나머지는 이제 5억에서 6억대 정도 되고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약간 튀는 이런 실거래들이 좀 있는데 이런 대장단지라 좀 보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서구 리치타운이라든지 아리랑 빌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건설사에서 매입을 한 이런 단지들이다 보니까 얘들을 제외하고 중구에서는 청라힐스 자이가 9억 2천
남구에서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이 한 7억 4천 정도 이걸로 실거래를 리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지역 중에 중구, 그리고 남구, 그리고 서구 이런 식으로 시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장 다녀오고 한번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서 주요 구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부고속선 라인으로 해서 이 서대구역, KTX, 지금은 이제 KTX역이 동대구역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올해 3월에 여기도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도 이제 KTX역이 정차하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와 평리 뉴타운 그리고 대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태평로와 서문시장 그리고 대구역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동성로와 경대병원 여기 하나를 이제 경부고속선의 인접 생활권을 일단은 받고 두 번째로 이 대구 2호선 달구벌대로 원도시 선원지로 이 청라 언덕역과 그리고 두리역 인접지역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도심 주거 생활권으로는 이천 봉덕동 대명동 이렇게 볼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셨던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임장을 갔다 왔을 때는 이렇게 서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구를 걸쳐서 이렇게 중구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서구, 중구, 남구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이렇게가 이제 서구인데 그 중에서도 서대구 역세권에 있는 평리 뉴타운과 평리동 두리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대구역이 있고 그리고 대구 염색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서대구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들은 일단은 직주 근접에 있긴 하는데 문제는 이 주거단지의 선호도가 높은 산업단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염색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가 이 서대구역 주변으로 약간 여러 개가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냄새도 조금 나고 주민분들이 안 좋아하는 이런 이 혐오 시설들이 조금 여기 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대구분들은 서대구라고 하는 곳을 대부분 좀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80년도 그때만 해도 대구에 이제 그 산업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제 섬유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조금 안 좋은 이런 노후 시설로 달라지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서대구 역세권과 좀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평리 뉴타운인데 대구에서도 너무 이제 중심부나 이 동쪽에 개발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대구 쪽에도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한 호재가 제법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평리 뉴타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는 그 동대구역에 있는 신안 뉴타운이 크게 있었고 서대구 쪽에서는 서대구 역사 근처에 있는 이제 평리 뉴타운이다. 그렇게 두 가지 일단 뉴타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여기가 서대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단순하게 이제 KTX만 지나다니는 이런 노선은 아니에요. 여기도 체크해놨지만 복합 환승센터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런 노선들이 이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 여기는 지하철과 연결이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위에 이제 대구 이제 3호선이랑도 제법 거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것을 연결해 주기 위한 이 대구 4호선인 이 트램 노선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든 구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 서대구 역사에서 가까운 이 평리 뉴타운이 전체 8개 구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 10,000세대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가 될 텐데 8,000세대인가? 어찌됐건 여기 있는 구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그리고 8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구역들 하나 외우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서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냐 이제 5구역과 7구역이다. 이제 화성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지역 건설사들의 좀 유명한 곳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대구 하면은 유명한 건설사가 우방 건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옛날만큼 유명하지는 않죠. IMF 때 약간 지역 IMF 때 그 타격을 좀 많이 받으면서 이제 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오방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화성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대구에서는 정말로 선도가 높은 건설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이런 신축들이 화성이라고 하는 이 건설사에서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주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대구 분들은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제 화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입주가 확정된 애들은 3구역 영무예 다음 6구역 서안이 다음 8구역 반도 유보라 이렇게 되는데 서안이 다음도 이제 대구 건설사거든요. 근데 이 화성만큼 인지도가 있는 곳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인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이 마우스가 지나가는 이 구간으로 기존에 있던 이 상업시설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도 가까이 있는 7구역에 대한 선호도도 제법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평리 뉴타운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존에 서구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노후 도심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개발에 대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이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원도심 선호지들 바로 두류역 역세권 주변 인근으로 단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상업시설도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이 서구의 대장은 이편한 세상 두류역이거든요. 이게 23년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단지인데 거기 주변으로 인한 그 두류 스타일스나 두류역 자리 같은 경우는 되게 초고층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한 40몇 층 정도 되는 이런 오피스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류역 아래에 보면은 왼쪽 아래에 보면은 대구광역시청이 신청사가 이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 배후 주거단지로서도 이용도 가능할 수도 있는 곳이 두류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수성구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일단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 두류역 사거리 같은 경우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구간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 때 원래 전통적으로 약간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으로 해서 노후된 80년대 아파트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육 뉴타운이라든지 광장타운 이런 애들은 12층 내는 중대형 평형 위주의 이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잘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셨던 이런 노후주택이다, 노후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개 같은 경우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층이긴 하지만 진행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구가 전통적으로 뭔가 이제 그 선호도가 있는 그 학군들은 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두류역 인근으로 인한 이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 여기는 그래도 학군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 내당역 아래쪽에 두류공원이라고 되게 크게 공원이 있고 여기 이제 83타워나 이월드라고 이제 대구에서 이제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그 우방타워 우방랜드라고 하는 곳이었죠 원래 이름은. 근데 이 우방건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움에 되면서 이제 이랜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름이 달라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고참이 항상 이 우방랜드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 무슨 이제 어린이공원이나 그리고 에버랜드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구에는 이제 우방랜드가 있다 라고 하면서 되게 프라이드 있게끔 항상 말씀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이름이 이번에 가보니까 달라지게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두류공원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산책으로 가기도 좀 좋은 이런 입지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있는 이 구역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단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서구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네, 대구 역세권에 있는 주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평로랑 서부 서문시장 인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정말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그 평리 뉴타운도 이제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도 하나하나 당연히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지만 여기도 이제 대구 역세권 주변으로 인해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대구역과 롯데백화점이 여기에 있고 이 태평로가 이렇게 쭉 있는 도로인데 지금 여기 대로가 이제 원래 이제 대구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구역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장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그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창가, 집창촌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약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노후돼 있고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다 이제 4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라인으로 달라지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약간 전통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이런 구역들이 이제 동대구 역세권, 대구 역세권, 그리고 서대구역 이런 쪽으로 다들 이제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전부 다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미지가 탈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도 보면은 이제 서문시장과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 있는데 대학병원 다음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이런 병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데 전국에서도 좀 유명한 이런 전통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은 유명 정치인분들이 오셔서 약간 사진 같은 거 찍고 촬영 같은 거 하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만큼 대구에서도 약간 전통이 있고 의미가 깊은 그런 곳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 그리고 일단 대구에서 가장 번호한 도로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동성로가 되는데 이렇게가 이제 동성로거든요. 그리고 여기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정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유명한 이 거리들이 있는 곳들을 이제 가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돌아다니지 않은 도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차로 한번 돌아왔었는데 차가 좀 지나가기 좀 힘들 정도로 걸어다니는 이 유동인구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각 구간 내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장단지는 힐스돈 센트럴 여기가 이제 49층짜리 아파트가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달성 푸르지오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대단지로 이제 올라오게 되던데 그리고 이 대구역 센트럴 자이가 39층 제일 풍경채가 44층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가 중구고 여기가 이제 북구긴 한데 북구에 있는 여기 주상복합 이제 오피스텔 3룸 오피스텔 같이 올라오는 이런 애들이 모두 다 40층 중후반 정도 되는 이런 층구로 올라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초고층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집창쪽에 있던 선호도가 안 좋은 구역에서 정말로 이제 초고층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곳으로 이제 탈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서는 이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원래 입주했던 애들 중에서는 약간 대장단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먼저 입주했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주변으로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집을 내고 이제 비과세를 받고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제일 풍경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동 하나가 아마 아파트 일동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대구역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북성로가 있고 여기 주변으로 해서 노후된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위치는 되게 좋죠. 초등학교랑도 거리가 좀 그래도 가까운 편이고 백화점과 이제 콘서트하우스 예전에 이제 그 시민공원 뭐지? 시민회관 네, 시민회관에 있던 곳이 이제 콘서트하우스로 바뀌게 됐던 곳인데 그런 위치로 인해서 대구역 중심부에 가까운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대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도 제법 많이 붙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그 중구에서 그 실거래가 굉장히 높았던 하나 단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서구 리치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니긴 하죠. 이 나홀로 18개, 3개만 있는 단지인데 이게 지금 타월거리 1스테이트라고 여기 건설사에서 이제 다 매입을 하게 되면서 조금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실거래가 좀 높게 집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은 대부분 이렇게는 이제 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나머지 바깥쪽으로 약간 주거지역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동성로와 경대병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제 구간을 조금 더 크게 제가 지도를 담아 놨습니다. 하나하나 나누기도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찌됐건 대구역이 있고, 거기 남단에 이렇게가 제가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위치하고 있는데, 동성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이 황금 라인인 2호선의 반월당역과 경대병원역 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주거 단지로서는 이렇게가 굉장히 높은 선호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대장단지는 이 더샵 리비테르 1차, 2차 여기 두 개가 일단은 선호도가 가장 높고 이제 이번 달이 이제 2월이니까 좀 있으면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서한 이 다음에 24년도 10월에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청운 맨션이라고 있는데 중대형 평형 위주로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86년이니까 한 35년 차, 6년 차 정도가 지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가 원래 이제 되게 이제 부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의 형이 살았을 만큼 굉장히 이제 부자인 곳이었다. 부자 아파트인 곳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나중에 이제 2호선 라인 주변으로 인해서 경북대학 병원도 있고 경북대 의과대 간호대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쭉 넘어가면 이제 수성구로 연결이 되거든요. 수성구에 약간 유명한 게 이 범어동과 이 수성 거기에 보시면은 또 학원가들도 되게 크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몇 정거장만 가면은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학원가 가격도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서 일단은 반월당역이나 경대병원 상권도 일단은 괜찮긴 해요. 아무래도 지금 대학병원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소형 병원이라든지 약국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주변은 제가 아까 주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여기 아래쪽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서는 좋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임장을 가보면은 뭔가 좀 노후되어 있는 약간 구도심 같은 느낌밖에 안 들게 되는데 이 구역들이 그래도 진행이 어느 정도 제법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들까지 다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구간도 지금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선호도가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선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 2호선 주변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도 이제 칠성시장역으로 인해서 여기도 이제 그 시장이 있는데 대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서문시장이 가장 큰 전국에서 유명한 이런 시장이고 두 번째가 칠성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재개발 구역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청랑 언덕역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동성로역이 있고, 동성로가 있고, 이렇게가 상업지역 있고, 거기 옆으로 이제 청랑 언덕역 2호선의 핵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사각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달구벌대로 황금 라인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런 주거 공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일단 대장은 앞으로 입주하게 될 청라인 스테이트 자이 여기가 있고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그리고 남산 자이 하늘채 이렇게 일단은 순서대로 선호도가 높은 기대되는 신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래 좀 오래되긴 했지만 보성 황실 타운이라고 하는 약간 구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대형 평형 위주로 있다 보니까 예전에도 전통적으로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셨던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라 언덕역 같은 경우 여기 주변으로 해서 이제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병원들이나 약국 같은 이런 상가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이런 학원들도 이제 들어오고 이제 변화되는 이런 상가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옆에 약간 이제 보성 황실타운 옆으로도 학원가가 제법 좀 많이 있어요. 원래 지금 이제 대구 이번에 지금 다녔던 곳들 중에 유일하게 좀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도시가 이제 변화되는 건 맞는데 약간 학원가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실타운 옆에 있는 이것은 그래도 학원이 그래도 제법 여러 개가 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대장 단지가 있고 거기 주변으로 해서 2호선 라인으로 그러니까 선호도가 조금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 위에 북쪽으로는 이 대신 센트럴 자이 그리고 이태원 세상 대신 이렇게도 이제 다음으로서 이지가 괜찮은 곳이고 선호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 명륜지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월당역에서 이제 가까운 곳인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선호도가 그래도 좀 기대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1100세대가 넘고 롯데건설 아직 뭐 사업 시행이 인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중구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남구 전통적인 부촌인 이천 봉덕동과 대명동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천동 봉덕동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나누기가 좀 너무 커서 하나로 이제 붙여놨는데 일단 이 구간은 이렇게 이제 1호선과 그리고 이제 3호선이 지나가는 곳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미군 부대들이 제법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가 캠프워커 미군 부대가 크게 있고 그리고 여기 캠프헬리 미군 부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일단 건들바이역 그 준표를 보면은 여기 위에 아까 전에 있던 것처럼 더샵 리비테르 단지가 이제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했었고 거기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이제 대구백화점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대구 건설사 얘기하면서 화성건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옆에 이제 수성구가 있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좀 큰 이런 곳까지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여기서 명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팔았었는데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소비를 좀 했던 이런 백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구역 그리고 동대구역 신세계라든지 롯데백화점들이 이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만큼은 좀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위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건들바이역과 대봉구역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구역들이 캠프헬리 미군 부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그냥 가보면은 이제 뭔가 선호도가 높은 구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주공 아파트들 여러 개 있고 학교들도 다 끼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인해서 별도 선호도 있는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 캠프워커 미군 부대에 대한 약간 호재들이 좀 있어요. 미군 헬기장을 약간 반환을 하는 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도서관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게 한 500억 정도 이제 규모로 해서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세대들이 대부분 다 좀 큰 호재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아래 보면 이제 활주로가 좀 길게 있는데 지금 그 대구 외곽 순환도로가 여기 지금 미군 부대 때문에 약간 끊겨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결이 좀 되면서 하나의 그 연결이 되는 이런 구간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기대도 같이 보시더라고요. 대장단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교대역 여기 옆에 교대역 하늘채 뉴센 여기가 일단 대장단지인데 위치가 좋아요. 여기서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대 병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 교대역과 대구 교대와 그리고 약간 야구로 유명한 대구고 거기에 중심에 껴있는 곳이 바로 여기 신축단지가 바로 여기다. 학교들도 다 가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격대가 일단은 지금에서는 괜찮은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대명이동, 이천동, 봉덕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부자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셨던 곳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캠프워커 주변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단지들이 중대형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래된 애들 중에 효성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2평에서 78평까지 있게 되는데 80년대 지었긴 했지만 이게 한 10몇 층짜리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들이 약간 이거 팔아도 큰 70평 대형 평형을 좀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사를 안 가시는 분도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변에 약간 이 경일여 중고등학교 여기도 이제 학군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약간 노후된 도심에서
여기 지금 이제 2020년대 이때 들어온 단지들과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랑 하나 둘 변화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역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형 평형들이 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레미안 웰리스 같은 경우 64평까지 있고, 여기 앞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56평까지 있고, 그리고 찾아보면 여기 주변으로 약간 중대형 평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성구에서는 이 중대형 대형 평형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제 새로 올라오는 단지 중에 대형 평형이 뭐 그렇게까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60평형이 넘어가는 이런 세대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쪽에서도 조금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옛날에 들어와 있던 이런 단지들이긴 하지만 선호도가 좀 있었던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기 앞산 보성 같은 경우는 예비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미리네 맨션은 이제 재건축이 진행은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영대병원역 쪽에 이제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았다.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결과가 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교대역과 영남대 사이에 있는 이 대장단지인 교대역 하늘채 뉴센 여기 있고, 건들바이역과 대원교역 아래쪽에 있는 이 주공단지들 그리고 신축들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캠프워커 미군부대 오른쪽에서 여기 지구가 굉장히 그래도 좀 제법 크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의 포인트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명동을 보도록 할게요. 대명동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뭔가 거주할 만한 이런 아파트가 좀 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명역 센트럴 21 여기 하나가 이제 신축 단지로 내년에 올해 8월에 들어오긴 것이 하나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80년대에 있는 이 좀 저층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또 이제 주변에서 재개발 구역도 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현충로역에서 그리고 서부 정류장역 여기까지 이제 주택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원래 이쪽 구역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통적인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주택들이 많이 좀 밀집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그 일종 주거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이 쉽게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었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종상향이 좀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진행들이 활기를 불어 넣어줄 거다라고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을 갔을 때도 여기 주택들에 대한 이 브리핑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거래도 좀 잘 되고 있었고, 특히 여기서 뭐 주택에 대한 이런 아파트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좀 워낙 많으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가라든지 이런 저층 상가들 이런 것들도 좀 추천해 주시는 곳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대명 재개발 구역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 두류역 아래쪽에 이제 두유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일단 워낙 크죠. 그 중에서 이제 성당못이 되게 이쁘게 있는데, 대구에서도 약간 이름 있는 이쁜 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수성못이 되게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당못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고려시대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되게 전통 있는 이런 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신기했었습니다. 어쨌건 여기 근처로 인해서 자연 공간까지 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서부 정류장역에서 현충역 사이에 있는 이제 대명동 쪽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쾌적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자분들도 아직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타겟으로 한 입주되는 단지들도 제법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앞산 아래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막 둘레길이라든지 뭐 카페거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 주택들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 관광 코스로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계명대 대학 캠퍼스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대명 상구역 뉴타운으로 크게 올라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자이 아파트까지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은 났고, 이제 이제 이주하고 철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 내 일반 분양을 좀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같이, 여기랑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브랜드와 굉장히 큰 대단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기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